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3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영향심사 사업 설명회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번 기본영향심사 사업 PM을 맡고 있는 임정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에서 그 기본영향심사 사업을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혁신팀의 김진수 대리님이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진수 대리님은 조금 이따가 저희 그 원클릭 서류 간소화 제출 시스템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실 거고요. 다음으로 저희 시스템 관리하시는 정재호 대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호 대리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 원래 사전에 그 고용노동부에서 전체적인 추진 방향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 간단히 갖기로 했었는데 사정상 좀 오지 못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제가 동시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최근에 이제 고용노동시장 환경이 좀 많이 변화하면서 국가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고용 서비스를 이제 진행해야 될 그런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민간위탁 고용 서비스 기관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 서비스 하는 와중에 사실 국가 정부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상당히 버거운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계시는 그 민간위탁 고용 서비스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민간 고용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 전반적인 고용 서비스의 이익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 고용 서비스 기관을 뭐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뭐 그런 관점보다는 저희가 민간 고용 서비스 기관들과 같이 파트너십을 갖고, 국민들에게도 양질의 고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금년도 민간위탁 고용 서비스 기관 기본영향심사 등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사업을 해오시던 좀 맥락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저희도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그만큼 민간위탁 그 고용 서비스 기관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좀 많이 도움을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먼저 방향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저희가 올해 민간위탁 고용 서비스 기관 기본영향심사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아까 인사드린 임정훈이고요. 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역량 심사 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사의 세부 절차 및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영향 심사의 심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영향 심사의 개요입니다. 저희 이번 기본영향 심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이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기본 단계이고요. 금년도에 대상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통적인 기본 역량 요건을 사전에 검증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작년과 좀 달라진 점은 작년에는 청년 내일 체험 공제를 포함해서 4개의 대상 사업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청년 내일 체험 공제가 빠지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그리고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이 3개의 사업을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기관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그런 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심사의 법적 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와 그리고 12조,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 기본역량심사와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정책 등의 전반적인 틀을 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기본역량심사 운영과 관련된 총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 수행하시는 희망기관에서는 이 심사에 참여하시는 게 되고요. 저희가 평가위원 풀을 통해서 평가 결과가 나오면 심의위원을 통해 통과 또는 탈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이제 올해 12월 초에 이제 진행되는 사업별 심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사업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의 추진 체계고요.
다음으로, 요 자료집에 이 주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사업을 설명하는 와중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을 정리해서 장표로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주요 용어 크게 4가지 정도 보시면은, 첫 번째는 신청 대상이 2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적 기관,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기관인데요. 실적 기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에 해당하는 민간 위탁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3개의 민간 위탁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이 3개 사업을 수행을 해서 평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저희가 실적 기관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은 기관, 즉 평가 등급 결과가 없는 그런 기관은 신규 기관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은 실적 기관과 신규 기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심사 분야 역시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관 건전성 심사 그리고 역량 심사 2가지 심사 분야가 있는데요. 기관 건전성 심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준법성과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심사고요. 역량 심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서면, 대면, 현장 심사의 방법을 통해서 심사하는 것을 저희가 역량 심사라고 합니다. 그 각 심사 분야별로 영역이 조금 다른데요. 기관 건전성 심사 같은 경우에는 준법성 영역과 그리고 재정 건전성 영역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심사를 진행하고요. 역량 심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기관의 경우에는 4개의 영역, 그리고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영역을 저희가 심사하게 됩니다. 다만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에 유관사업 운영 이력 수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점을 최대 10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심사 방법은 아까 심사 분야에서 기관 건전성 심사는 서면 심사로 진행하고, 그리고 역량 심사 같은 경우에는 서면, 대면, 현장 이렇게 심사가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심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인데, 서면 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심사를 받으실 신청 기관들이 별도의 장소로 방문하거나 저희가 그 기관으로 방문해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제출해 주신 서류를 기반으로 저희가 서면으로 심사한다. 이것이 서면 심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면 심사와 현장 심사 같은 경우에는 역량 심사에 해당되는데, 대면 심사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심사장이 있고 그 심사장에 심사평가위원분들이 계시고 각 심사 받으시는 신청기관들이 한 분씩 오셔서 저희가 현장 심사장에서 면담 평가를 해서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저희가 대면 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신규 기관의 그 현장에 저희가 심사평가위원들이 그쪽으로 방문을 해서 대면 면담 평가를 하는 것이 현장 심사. 이렇게 심사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료집에 별도로 제가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이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별도의 장표로 제가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영양 심사 세부 절차 및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의 전반적인 내용은 자료집에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본영양 심사 절차를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이 장표와 같습니다. 저희가 3월 16일에 공고가 나갔었죠. 그리고 4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게 되고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신청 접수한 자료에 대해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정정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 현황 증빙 자료를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출하시게 되고, 심사 2개 분야, 기관 건전성 심사와 그리고 역량 심사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진행되게 됩니다. 심사 결과 발표는 10월 1주,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이의 신청 후에 이의 신청 결과 발표가 11월 초에 나게 되고, 각 개별 사업별 공고는 12월 초에 사업부서에서 공고하게 됩니다. 작년도에 기본역량 심사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작년과 좀 차이 나는 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관을 먼저 심사를 하고, 그다음 신규 기관은 이후에, 그래서 그러니까 신청 기관의 구분별로 심사를 이원화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실적 기관과 신규 기관 동시에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작년도 이제 심사 받으셨던 경우에
역량심사를 먼저 진행을 했잖아요. 역량심사를 통과했을 경우에 기관건전성 심사를 하는 단계별 심사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기관건전성과 그리고 역량심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한다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차이점이 작년도에는 청년 내일 채용공제를 포함한 4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금년도에는 3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차년도 2024년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이 3개의 사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금년도 기본역량 심사를 반드시 통과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건전성 심사만 이제 실시하는 역량심사 면제 기간이 있는데요. 선생님들 그 통합관리,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제 실적기관으로서 심사를 받으셨을 경우에 통합관리 시스템 마이 페이지 가시면 테이블이 2개 나오거든요. 위에 테이블은 이제 금년도에 신청하는 것과 관련된 테이블이고 밑에 있는 테이블은 이제 그간의 심사를 받았던 이력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그 이력 테이블의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본인 기관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1년 인증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 나오실 거고 3년 인증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나올 겁니다. 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역량심사가 면제되는 것이니까 기관건전성 심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실적인증기관으로 인증평가 통과하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역량심사가 면제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사업별 심사를 저희가 12월 달에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이제 참여하실 경우 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을 충족하셔야 된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공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6일 날 저희가 고용노동부,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 그리고 저희 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가 나갔고요. 해당되는 홈페이지, 해당되는 그 페이지에서 사업 공고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접수 관련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리고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을 사업을 차년도 24년도에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기관 사업자가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 대상 구분은 앞서 주요 용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사업을 수행해서 평가 등급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따라서 실적 기관이나 신규 기관으로 구분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격 제외 요건은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기간은 4월 6일 목요일 10시부터 4월 14일 금요일 18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신청 접수하실 때 조금 유의하실 사항이 신청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대표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신청하도록 좀 해주시고 신청 완료 버튼을 눌러서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저희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다음 발제에서 통합 시스템과 관련해서 저희 정재호 대리님께서 회원 가입하는 것부터 실제로 신청하는 것까지 아마 시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쪽에서 아마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저희가 그 공고문 나간 그 게시판을 보시면 이게 왼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실적기관이라고 이제 가로쳐 있는 공고가 하나가 있고 신규기관이라고 그 가로쳐 있는 공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해당하는 기관이 신규기관에 해당하면 저 밑에 파란색 박스에 있는 신규기관 게시물을 클릭해서 거기에 있는 신청 버튼을 누르셔야 되는 거고요. 실적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 빨간색 박스에 있는 것처럼 실적기관의 공고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클릭해서 해당 게시물 내에 신청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공고는 하나로 나가고 버튼을 뭐 2개로 분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저희 시스템상으로 공고하고 전체 관리되는 시스템이 하나 묶여 있어서 공고별로 지금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실적기관이실 경우에는 꼭 실적기관, 신규기관일 경우에는 꼭 신규기관 해당하는 공고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사와 지사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각각 기본 역량 심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제출하셔야 될 서류가 우선 역량심사 면제 여부 별개로 해서 총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사본, 신고필증 사본, 그리고 두 번째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세 번째가 기관 현황서, 그리고 네 번째가 해당 기관의 기관 건전성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1번 같은 경우에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 제공사업 수행 기간일 경우에만 필수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즉 신청서상에 기타라고 표시했을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은 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다 필수로 하셔야 되는데요. 본지사 기관일 경우에는 본지사 기관의 경우 본사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함께 등록을 하셔야 되고, 지사의 경우에는 본사 사업자 등록증과 본사 법인 등기부 등본을 함께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관 현황서는 저희 통합관리 시스템 자료실에 저희가 기관 현황서 양식을 업로드할 예정인데요. 그 업로드되어 있는 기관 현황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고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관 현황서 제출 제외 기간, 즉 역량심사를 면제받는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기본역량심사에서 총점의 100분의 80 이상을 획득하셔서 3년 유효인 경우나 21년에 인증기간으로 인증된 경우, 그럴 경우에는 기관 현황서를 제출을 안 하셔도 되고, 기관 현황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후에 역량심사 프로세스도 밟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건전성 증빙 자료입니다. 저희가 재정건전성 증빙 자료는 원클릭 서류 제출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어제까지 확인해 본 결과 법인 사업자 혹은 개인 사업자가 재정건전성 증빙을 하기 위한 표준 재무제표, 그러니까 작년도 2022년도 표준 재무제표를 발급받아서 이 간소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저희가 지금 그 신청 제출하는 시기랑 조금 맞지 않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서요. 해당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일정을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셔야 될 자료들만 먼저 말씀드리면, 세금 체납 같은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그리고 신용 수준은 각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근거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역량 심사 참여 포기로 간주를 하게 되고요. 제출하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를 정정하고 보완할 기간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정정 보완은 금년도 4월 24일 월요일 10시부터 4월 28일 금요일 18시까지 저희가 정정 보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기관 현황서를 제출하신 기관, 즉 역량 심사를 받으셔야 되는 기관 같은 경우에 기관 현황서를 제출하실 텐데, 기관 현황서는 신청 접수 기간, 4월 6일부터 14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접수한 기관 현황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정 보완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한번 수정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기관 현황서 부분은 조금 꼼꼼히 챙기셔서 신청 접수 기간에 잘 제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서류 미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이 정정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 확인은 저희가 5월 중에 좀 이루어지고요. 자격 심사 결과를 이메일 또는 SMS를 통해서 별도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 이메일과 SMS는 저희가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 혹시 이제 정보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관 현황 증빙자료 제출입니다. 2023년도 기본역량 심사 신청 기관 중에서 기관 현황서를 제출하신 기관도 있고 제출하시지 않는 기관도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현황서 제출 제외 기간, 같은 말로 역량 심사를 면제받는 기관은 기관 현황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는데, 그 외에 역량 심사를 받으셔야 하는 기관은 기관 현황서를 제출하시게 되고, 기관 현황서를 제출하신 기관은 그 기관 현황서에 관한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기간은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고요. 기관 현황서 증빙 자료 일체를 기관명 폴더로 USB에 저장하여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등기 우편 제출처는 저희가 별도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랑 조금 바뀐 게 어떤 거냐면 작년도 신규 기관의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던 심사 방법 중에서 신규 기관은 역량 심사를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었죠. 첫 번째가 현장 심사, 두 번째가 대면 심사.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역량 심사를 받으시는데 현장 심사일 경우에 작년도에는 이 USB를 별도로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냥 자료를 제출하시면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현장 심사이든 대면 심사이든 모두 등기 우편을 통해서 USB로 저희에게 증빙 자료를 보내셔야 된다라는 점이 작년도는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6월에서 9월까지 진행되고요. 심사 방법 중에서 기관 건전성 심사는 기관의 대상 구분에 상관없이 모두 서면 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역량 심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관은 4개의 심사 영역별 증빙 서류를 서면 심사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긴 한데 전년도의 사업 수행 성과 평가 결과가 낮은 경우 구치 같은 경우에는 D등급, 그 외의 경우에는 C등급일 경우에는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안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 기관은 영역이 다르죠. 3개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대면 또는 현장 심사로 진행을 합니다. 역량 심사는 실적 기관은 서면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장 또는 대면 심사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심사 결과 발표는 2023년 10월 1주입니다. 자료집 10쪽에 보시면 심사 결과 발표가 11월 1주로 오기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10월 1주로 다시 정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사 결과 발표는 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절차들은 저희가 특별히 문제가 없고 이럴 경우에 이제 이 절차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혹여나 조금 지연되거나 당겨지거나 이럴 경우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서 없으면 좋겠지만은 혹시라도 이제 이의 신청이 이제 이의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의 신청은 기본이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관을 각 심사 분야별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따가 심사 기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기관 건전성 심사 같은 경우에는 총 50점 배점이고요. 50점 중에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기관들은 기관 건전성 심사에서 탈락하실 수도 있고 역량 심사는 250점 만점에서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 탈락하게 되는데 150점 미만일 경우에 역량 심사에서도 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해당 기관이 기관 건전성 심사에서 탈락하셨을 경우에는 기관 건전성 심사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것이고 역량 심사에서 탈락하셨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의가 있을 경우에 역량 심사의 분야에 관해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심사 결과 발표 후 14일 이내이니까요. 저희가 지금 계획된 일정 기준으로 보자면은 10월 1주까지 저희가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뒤에 14일이니까 대략 10월 3주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의 신청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의 신청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예정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고요. 이의 신청 결과까지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2023년 11월 초에 저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효기간은 심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기본이고요. 다만 실적 있는 기관 중에서 총점의 100분의 80, 즉 이제 24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단 유효기간이 3년인 경우에도 면제되는 것은 역량 심사만 면제되기 때문에 기관 건전성 심사는 매년 받으셔야 되고 기관 건전성 심사를 매년 받는다는 의미는 기본 역량 심사를 매년 신청은 하셔야 된다라는 말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사항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어서 기본 역량 심사 기준 및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좀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게 개괄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사 분야는 기관 건전성과 역량 심사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분야별로 영역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기관 건전성 심사는 실적 신규 구분 없이 준법성과 재정 건전성을 보는 것이고 역량 심사의 경우에 실적 기관은 4개의 영역 그리고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영역 플러스 가점 영역으로 심사 영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건전성 심사는 신규 실적 구분 없이 모두 서면 심사로 진행되고 총 배점 50점 중에 3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 통과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29점 이하일 경우 30점 미만일 경우는 탈락이 되는 거고요. 역량 심사의 경우에 실적 기관은 기본적으로 서면 심사로 진행하지만 작년도 사업 수행 결과가 낮을 경우에는 현장 심사도 실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심사 또는 대면 심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총 배점 역량 심사 기준 250점 중에서 15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 통과가 되는 것이고, 만약 이제 심사 영역 중에서 한 개 영역이라도 100분의 40 미만일 경우에는 과락 처리되기 때문에 탈락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건전성 심사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건전성 심사는 신청기관의 준법성 및 재정 건전성을 서면 심사에서 총 50점 만점 중에 30점 미만을 획득한 경우 탈락하게 됩니다. 준법성은 크게 세 가지 항목을 저희가 보는데요. 임금 등 금품 체불 이력,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이력은 기소의견 성취 한 건당 각각 10점을 감점받게 되고요. 경고처분 이력 같은 경우 직업안정법에 따른 경고처분 시 한 건당 5점을 감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 등 금품 체불 이력이 한 건,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이력 한 건 있을 경우에는 20점 감점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세금 체납 여부와 신용 수준, 그리고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 이 세 가지 항목을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세금 체납 같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시 각 10점 감점되기 때문에 만약 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세하지 않으셨을 경우, 체납하셨을 경우에는 20점 감점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신용 수준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보시는 감점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 체납하셨을 경우에 한 건당 5점을 감점받게 됩니다. 이 장표에 좀 잘못되어 있는데 여기 체납 여부에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경고처분이 아니고 고용보험을 체납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5점 감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건전성 심사 방법은 준법성과 재정건전성으로 나누어 봤을 때 준법성 심사 같은 경우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항목을 조회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신청기관이 별도로 제출하셔야 될 서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심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원클릭 서류 제출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료를 제출을 받고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서면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클릭 서류 제출 간소화 시스템 활용 관련해서는 이따가 김진수 대리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량 심사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기관의 경우에는 4개 심사 영역, 신규 기관일 경우에는 3개 심사 영역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먼저 실적 기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기간은 4개의 심사 영역과 항목을 서면 또는 필요시에 이제 현장 심사해서 총 250점 만점 중에 150점 미만인 경우에 탈락하게 됩니다. 심사 영역은 기관 경영 리더십,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인적 자원 관리, 사업 실적 이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부 항목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이따 세부 내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실적 기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 심사로 진행을 하는데 직전 연도 사업 수행 등급 결과가 낮아서 국취 D등급, 그 외에는 C등급 맞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심사로 진행할 경우에도 혹시나 기관 책임자의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인터뷰가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기관입니다. 신규 기관은 3개의 심사 영역과 항목을 현장 심사에서 총 250점 만점 중에 150점 미만인 경우 탈락하게 되어 있고요. 심사 영역은 기관 경영 리더십,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인적 자원 관리, 그리고 그 외에 가점으로 유관 사업 운영 이력 수준을 최대 10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부 항목은 다시 한번 이 차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현장 심사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신청 기관이 제출한 기관 현황소와 증빙 자료를 저희 심사평가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한 후에 현장에 방문해서 해당 내용을 현장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사업 운영이 이력이 없는 이제 속된 말로 생초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현장 심사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 심사로 심사장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대면 또는 현장 심사 일정이나 방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5월 중에 기관별로 개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아래에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심사 항목별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기관 경영 리더십 영역 같은 경우에는 실적 45점, 그리고 신규 기관 75점 배점되어 있고요. 심사 항목은 민간위탁 기관 책임자 관련 경력, 고용 서비스 동향 이해, 민간위탁 사업의 역할 이해, 그리고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각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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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점 배점되어 있습니다. 평가 지표와 증빙 서류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운영 및 관리는 실적 기간 60점, 신규 기간 90점 배점되어 있고요. 운영 매뉴얼 수립, 서비스의 체계적 운영 및 점검 개선, 그리고 사례 관리 이 세 가지 항목에 관하여 각 10점, 30점, 20점 배점되어 있습니다. 평가 지표와 증빙 서류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증빙 서류는 저희가 차후 이제 업로드 다시 할 기관 현황서에 증빙 서류가 예시가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메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인적 자원 관리는 실적 55점, 그리고 신규 85점 배점되어 있고요. 심사 항목은 업무 역량 관리 적절성, 직무 역량 개발 지원 적절성, 인력 활용의 체계성 중에서 업무 분장 관련된 부분, 임금 관리 및 복리후생 체계 운영으로 20, 10, 10, 15점 배점되어 있습니다. 평가 지표와 증빙 서류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기간에만 해당되는 사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90점 배점되어 있고요. 해당 사업 수행 실적을 60점, 그리고 유사 사업 및 기타 정보 지원 등 추진 실적을 30점 배점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신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가점 영역으로 유관 사업 운영 이제 이력을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저희가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부 추진 계획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것들 하고 이 바로 다음에 원클릭 서류 간소화 제출 시스템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통합관리 시스템 이용하는 부분, 이 세 개에 관해서 발제를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통합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국고용정보원 임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도 하고 사회도 하게 돼가지고 다음으로는 저희 원의 김진수 대리님께서 원클릭 서류 제출 간소화 시스템 활용하는 방법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 김진수 대리입니다. 원클릭 고객 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2페이지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묵차입니다. 32페이지 아랫단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아랫단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 원클릭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서비스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메인 화면, 그리고 로그인 화면, 그리고 서류 제출 화면, 그리고 제출 완료 및 내역 조회 화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를 좀 걸려서 원클릭 서비스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기관 건정성 분야의 재정 건정성 분야 서류 제출을 하실 때 이제 납세 증명서, 국세, 지방세 이렇게 각각 한 부씩 제출하셔야 되고, 뭐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이런 것들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 개별적으로 홈택스나 정부24 이런 곳에 들어가시는 번거로움을 저희가 좀 해소드리고자 별도로 마련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장점은 일단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하시고요. 그리고 빠르게 자료 업로드가 가능하고, 그리고 뭐 정보보호 측면에서도 안전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메인 화면입니다. 저희가 이제 추후에 통합관리 시스템 게시판에 신청 접수 기간 전에 맞추어서 원클릭 시스템 이제 링크를 하나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일반 포털을 통해서 검색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쪽에 제출하시는 서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른 곳에 제출이 된다든가 아니면 접근이 불가하다든가.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추후에 게시 드릴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 드릴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건데요.
먼저 공인인증서 신규 등록과 기존 사용자 로그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신규 등록은 이제 이 기관 건전성 평가와 관련해서 원클릭 시스템을 최초로 사용하시는 기관분들께서는 이 첫 번째 마우스 커서 보이는 첫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사용자 일전에 사용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 최초 신규 등록을 하시고 이후에도 뭐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신다거나 할 때는 기존 사용자 로그인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인인증서 신규 등록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우선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택스나 정부24 이런 쪽에서 이제 자료를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뭐 세금 신고나 이런 걸 하실 때 미리 등록되어 있던 그런 법인 공동인증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컴퓨터에 다 있으실 거고 그게 연동이 돼서 저희 쪽에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제 첫 번째 보시면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뭐 개인도 있고 세무대리인도 있는데 이게 저희 사업에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 나머지 두 부분은 제외를 하고 법인 사업자일 경우 해당 부분 클릭하시고 개인 사업자일 경우 해당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 스텝 2에 보시는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 이거 내용 확인하시고 이제 동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스텝 3에 이제 제출자 정보 이 부분 제출하시는 분 성명하고 전화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4에 기관 담당자 정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선 스텝 3에 제외되어 있는 이메일을 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기관 건전성 관련한 서류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메일을 적극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선택 사항이지만 입력을 해주시면은 보다 용이하게 업무 처리가 될 거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5 공인인증서 인증 정보입니다. 제 회사 대표자 명과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시고 아래 보이시는 공인인증서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자동으로 공인인증서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그 폴더로 연동이 돼서요. 그래서 해당 공인인증서 클릭하시고 이제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존 사용자 로그인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앞선 신규 로그인과 화면은 대동소이하고요. 먼저 여기 첫 번째 나이스 평가 신용증명회사 이렇게 선택하는 칸에 이제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 클릭해 주시고, 제출자 정보 부분에 마찬가지로 넣어주시고, 기관 담당자 정보 넣어주시고, 그다음 공인인증서 인증 정보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하신 뒤에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기존 공인인증서 선택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기관명으로 이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기존에 신규로 로그인을 하셨으면 그 부분 체크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서류 제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좀 확대해서 이렇게 마련했는데 여기 보이시면은 필수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이는 납세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국세 납세 증명원을 의미하고요. 그다음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이제 필수 마찬가지로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이 필수 아래에 있는 항목들은 저희가 이제 이쪽 업체와 이제 협의를 중이어서 이 위로 이제 올려서 보시기 편하게는 마련해 놓을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명도 자동으로 이제 필수 항목으로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클릭 시스템은 이 해당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맨 아래 보이시는 서류 발급 및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그 정부 관련 시스템과 이제 연동이 돼서 자동으로 이제 서류가 업로드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 되는 동안은 따로 별도 컴퓨터 다른 부분이나 클릭을 안 하시는 게 이제 업로드 상의 그런 어떤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기관 건전성 평가와 관련해서 이제 제출하는 서류이다만큼 이제 국세랑 지방세 그리고 이제 신용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도 업로드를 해야 하는데요. 아까 앞에서 저희 임정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납세 증명과 신용 수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 수준 같은 부분은 저희가 표준 재무제표를 여기 체크하셔서
이제 업로드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표준 재무제표 자동으로 끌고 올 뿐만 아니라 이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그 나이스 평가 정보회사랑 이제 협업을 맺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출하신 표준 재무제표를 이제 근거로 해서 자동으로 기업 신용 등급을 산출해서 저희 쪽에 이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등급과 이제 표준 재무제표 상에 나와 있는 내역을 통해서 저희가 감점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 표준 재무제표 증명을 제출하시기 싫다거나 뭐 아니면은 표준 재무제표 증명 발급이 어려운 사업자 같은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뭐 단식부기로 이제 작성을 하시는 기관 같은 경우 그럴 수 있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제출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이 기관 사정에 따라서 표준 재무제표 증명 제출이 어려우신 기관께서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아래 추가 제출 서류 부분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동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 파일 찾기라는 버튼을 통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발급받으신 서류를 업로드해야 되는 방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법인 사업자나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 이제 그 표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고 내가 그리고 나이스 신용등급 정보회사에서 이제 나이스에서 발급해준 신용 등급을 활용하기가 싫다. 뭐 SCI 평가정보회사나 뭐 기타 여러 신용 평가회사에서 그 받은 신용 등급을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파일 찾기 버튼 이 부분 칸에 맞추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이제 기관 대표자의 개인 신용 보고서를 업로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두 번째 칸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개인 신용 보고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추후에 민간고용 서비스 통합관리 시스템 이제 게시판에 그 공지를 해드릴 개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함께 이제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 파일이 시스템적으로 두 개를 업로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어서요. PDF 병합 같은 기능 이용하셔서 1, 2페이지로 한 파일로 이제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이나 이렇게 지사나 본사가 별개가 아니라 이제 별개로 존재하는데 그 본사의 표준 재무제표를 이제 지사와 통합해서 이용하시는 경우나 기타 이제 본사 지사 간의 관계를 증명해야 되는 경우도 이 기관 건전성 관련해서 증명해야 되는 경우도 여기 이 법인등기부등본 별도 첨부 파일 이 칸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재무제표는 저희가 22년도 신용등급도 그렇고 22년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선 자료 제출 안내 페이지 뭐 8페이지나 7페이지 쪽을 확인을 하시면 저희가 22년도 표준재무제표 그 업로드를 하시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앞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재무제표 22년도께 지금 좀 이게 매년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 발급 가능한 날짜랑 실제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는 기간이랑 좀 상이할 수도 있는 부분이 현재 파악이 돼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좀 더 열어두어서 별도 이제 표준재무제표 증명을 제출하실 수 있는 기간을 마련을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고용노동부랑 협의도 해서 신청 접수 전에는 최대한 공지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그 좀 신설 기업이라든가 영세한 기관 같은 경우 저희가 이 안내드린 서류 중에 하나도 뭐 제출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이제 회계법인에서 이제 제출을 받으신 뭐 회계감사 보고서라든가 이런 걸로 좀 가름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 Q&A 게시판에 따로 이렇게 말씀을 미리 사전에 해주시면 저희가 그 별도 이제 제출하시는 루트를 알려드릴 거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저희 쪽에 이제 세무사분들과 전문 회계사분들로 이루어진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서류들을 인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정되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안내드린 제출 서류 종류 내에서 하셔야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이외의 개인이나 세무대리는 해당되지 않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화면에서 서류 발급 및 제출을 누르시면 이제 업로드한 파일은 업로드한 파일대로, 그리고 이 체크하신 부분은 체크하신 항목대로 업로드가 돼서 이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이제 제출을 완료했는지 이 여기 아래 있는 게이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서류가 제출이 잘 됐는지 이렇게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제출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원클릭 서류 제출 간소화 시스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김진수 대리였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 시스템 이용하는 거 좀 시연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시스템 시연할 때 좀 여기 자리 정리가 좀 필요해가지고 잠깐만 시간 좀 갖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 방법 관련해서 저희 원외 정재호 대리님께서 시연해 주실 건데요. 장내외에 있는 계신 분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 혁신팀의 정재호 대리님께서 시스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관리 시스템 설명을 맡은 정재우 대리입니다. 지금 설명의 자료집 39페이지부터고요. 저는 이 자료집보다는 실제 시연을 보여드릴 거니까 이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저희 메인 시스템의 메인 페이지고요. 여기서 이제 회원 가입하고 공고 접수하고 서약서랑 다 등록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기본 역량 심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개인 회원하고 기업 회원이 있는데 기본 역량 심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기업 회원이기 때문에 요 기업 회원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회원 가입이 있습니다. 회원 가입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기간 회원 가입 누르고 넘어가시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넣어보면은 아무거나 넣으면 이렇게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폐업된 번호라고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사업자 번호를 이렇게 저는 일단 찾기 해보면은 제가 테스트로 몇 개 등록해 놓은 게 있는데 이 중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게 있으면은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 만약에 본인 기관이 없다고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신규 기관 등록 버튼이 있습니다. 신규 기관 등록 버튼 눌러서 정보를 입력해 가지고 가입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제가 등록했던 걸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찾기 버튼하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됩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싶은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우측에 물음표를 눌러보시면은 아이디를 작성하는 규칙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니까 혹시 뭐 필요하시면 이거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사용하고 싶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여기 비밀번호 확인 한번 다시 하시고 다음에는 담당자 정보 입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휴대전화 인증 누른 다음에 그 기관 담당자분의 본인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핸드폰으로 문자나 패스 앱을 통해서 인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저는 제 핸드폰으로 지금 인증을 받고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면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약관 동의 부분입니다. 여기서 회원 약관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는 필수 동의이므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이메일 문자 수신 동의 같은 경우는 선택 동의인데, 다음에 저희가 뭐 안내를 드릴 게 있으면은 이메일이랑 문자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같이 체크하고 가입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내용 다 작성하고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실 때는 우측 상단에 여기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오셔도 되고, 여기 이 부분을 누르시면은 바로 여기 기관 회원 로그인 할 수 있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누르면은 로그인이 할 수 있고, 이제 제가 공고를 지금 설명회를 위해서 테스트용 공고를 띄워놓은 게 있는데, 공고 신청 들어가서 보시면은 기본 역량 심사에서 여기 보시면 설명형 공고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실적 기간하고 신규 기간하고 두 개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실적 기간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하셨던 거랑 아마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 기간을 용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신 신규 기간 공고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실제 공고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쭉 설명되어 있을 건데, 제가 지금 테스트로 만든 거라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만 해놨고요. 밑에 내려보시면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청하기 버튼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동의합니다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확인 버튼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신청서 입력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 심사하고 현장 심사가 있는데, 대면 심사, 현장 심사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규 기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자동으로 여기 신규 기간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명이나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건 제가 가입할 때 선택했던 정보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 여기는 법인 등록번호나 뭐 대표자 주민번호 앞자리 7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만약에 제가 아까 했던 기관은 지사로 선택해서 가입했기 때문에 본사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본사인 경우에는 이 입력란이 표시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지금 본사 사업자 지사로 했으니까 여기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직업 소기업 등록 여부도 여기 선택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기타를 체크하실 경우는 여기 기타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기본 상태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근로자 수, 10명. 사업 유형 입력하시고, 소재지 있고, 여기는 직전 연도 실적 사업인데, 신규 기관 중에 여기 내용 읽어보시면 유사 사업을 진행하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은 심사할 때 참고해서 가점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요 칸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밑에는 2024년도 참여 희망 사업을 선택하는 란입니다. 여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고 복수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담당자 정보는 제 정보가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만약에 이 신청 담당자 정보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여기 마이 페이지에서 회원 정보 수정 들어가서 비밀번호 한번 입력해서 인증받으신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하시면 여기 그 수정된 내용이 반영되고요. 다음은 여기 4대 보험 가입 여부 선택하시고,
제출 서류는 PDF 파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20메가 이내로 입력하라고, 업로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기 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등록하시면 되고, 여기는 서명 입력란인데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 혹시 잘못했다 싶으면 여기 새로 작성 누르시면은 지워지고 새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쭉 입력하시고 신청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확인창이 뜨는데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일단 신청서는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혹시 수정이 필요하면은 여기 이쪽에 있는 버튼 아무데나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하셨던 내용을 볼 수 있고 여기서 뭐 수정하시고 싶은 내용 수정하고 여기 아래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수정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서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기관 현황서 등록하는 부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관 현황서 아래 서약서, 심사평가 참여자, 기관 현황서가 있는데 지금 셋 다 미작성으로 되어 있고 일단 서약서부터 눌러보시면은 서약서 관련해서 뭐 내용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 서약한다고 서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서명을 하시고 잘못했다 싶으면 새로 작성 눌러서 새로 하시면 되고 서약서 등록 하면은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평가 참여자 등록 버튼 눌러서 심사평가에 참여하실 분들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기관에 찾아가는 방법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소재지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명을 여기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심사평가 참여자는 여기 지금 기본으로 한 명 되어 있는데 참여자 추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최대 5명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시 누르면은 5명까지 등록 가능하다는 안내 팝업이 뜨고 만약에 하다가 지우고 싶으면 여기 삭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지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일단 2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름, 직위 그리고 참여자 재직 기간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담당 업무는 이렇게 입력하시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재직 기간도 하고 이렇게 입력하시고 등록 버튼 누르면은 심사평가 참여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현황서 등록이 있는데요. 여기 기관 현황서 등록 눌러서 넘어가시면은 지금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원래는 여기 자료실에 지금 글만 올라가 있는데 추후에 저희가 뭐 확정되면은 파일이 지금 잘못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파일 있는 건 무시하시면 되고 나중에 추후에 여기 파일 첨부를 새로 해드릴 건데 그때 여기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내용 작성하시고 PDF 파일로 만들어서 50메가 이내 용량으로 만든 다음에 이쪽에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그 관련해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기관 현황서 선택해서 등록 누르면은 이렇게 등록된 걸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기관 현황서 제출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완료가 되는데 혹시 그 전에 수정할 게 있으면은 기관 현황서를 수정하시거나 아니면은 이게 없으면은
요거나 아니면 심사평가 참여자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심사평가 참여자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수정 버튼 눌러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약서는 뭐 새로 서명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서약서를 누르고 서약서 수정 누른 다음에 이렇게 서명을 새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관 현황서 뭐 수정이 다 됐고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고 싶으시면은 기관 현황서 누르고 이 화면에서 기관 현황서 제출을 누르면은 제출되었습니다라고 뜨고 확인을 눌러보시면은 여기 현황서 제출 완료라고 뜨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이제 진행 단계에 따라서 여기서 여기 진행 중인 게 뭐 그 단계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부분이 그 올해 진행되는 내용이 여기 표시되고 혹시 기존에 인증받았던 이력이 있으시면은 요 밑에 그 관련해서 내용이 뜨는데 저는 방금 새로 가입한 아이디라서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인증받았던 기관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서 인증받은 내용 그리고 인증 결과와 통과할 경우에는 여기 유효기간까지 다 표시가 됩니다. 이상으로 시스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혹시 방금 설명드린 거 관련해서 뭐 시스템 쪽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하신 분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